여러분, 작년에 연봉 1억을 받던 통역사가 올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반대로 월급 300만 원 받던 간호조무사가 이제는 헤드헌터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한 직업과 위험한 직업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I 코파일럿과 실제 사용자 20만 건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1위가 뭘까요? 통역사와 번역가였습니다. AI 대체 가능성 점수 0.49점. 2위는 역사가로 0.48점, 3위는 승객 안내원 0.47점, 그리고 4위가 영업직, 5위가 작가와 저자였습니다. 1점에 가까울수록 AI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AI 시대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졸 화이트 칼라가 고졸 블루 칼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상반기에만 1만 5천 명을 감원했는데 그중 40% 이상이 AI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AI가 이미 회사 코드의 20에서 30%를 직접 작성하고 있거든요. 반면 AI 대체율이 가장 낮은 직업 1위는 뭘까요? 프로게이머였습니다. 0.00%. 그 다음이 운동선수, 선박조리원, 낙농종사원, 보일러 설치정비원이었어요.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움직이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고학력 전문직이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조합하는 능력에서는 인간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능이라고 불렀던 IQ 영역입니다. 2024년 KDI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현재 노동시장 체제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인간 노동력의 90%가 대체될 수 있다고 했어요. 9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현재 노동시장 체제가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즉,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여기서 1995년 전 세계를 뒤흔든 한 권의 책이 등장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의 감성지능입니다. 골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Q가 성공의 20%만 설명한다면 나머지 80%는 무엇이 설명하는가? 바로 EQ,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 둘째, 자기조절. 감정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셋째, 동기부여. 스스로를 끌고 나가는 능력. 넷째, 공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다섯째, 사회적 기술.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의 60%가 감성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90%가 감성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IQ는 20대 중반에 거의 고정되지만 EQ는 평생 개발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학습으로 계속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JP모건은 2024년 AI 금융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백 명의 중간관리자급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직급이어도 살아남은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팀원들과의 관계, 고객과의 신뢰,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었습니다. 모두 감성지능 영역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I가 데이터 분석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AI가 고객의 목소리 톤에서 불안을 감지하고 적절한 위로를 건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팀 회의에서 분위기가 얼어붙었을 때 AI가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월간 리크루트 보고서에 따르면 통번역가의 위기는 직업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언어 노동의 성격이 바뀌는 데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번역의 중심이 작성에서 확인으로 이동하면서 단가가 하락하고 전문성의 체감 가치가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가 번역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인식 능력을 키우세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일기를 써보세요.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자기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공감 능력을 훈련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짜로 듣는 연습을 하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는 감성지능이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셋째, 갈등 관리 능력을 개발하세요. 직장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I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윈윈 솔루션을 찾는 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SNS 친구 1000명보다 진짜로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10명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진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연구위원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라지는 건 직업 전체가 아니라 그 직업 안의 일부 업무다. 개발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하는 일 중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만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팀원들과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KDI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AI 시대의 소프트 스킬, 즉 친절, 사교성, 소통 능력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이 더 가치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만 경쟁했습니다. 시험 점수, 스펙, 학벌로 경쟁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잘 이끄는지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IQ는 타고났다고 하지만 EQ는 배울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동료에게 진심으로 수고했어라고 말해보세요. 후배가 실수했을 때 화내지 말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보세요. 상사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커피 한 잔 사드리며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감성지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감성지능이 10년 후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할 겁니다. 아니, 연봉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1억 7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AI 때문에 9,200만 개가 사라지지만 순 증가는 7,800만 개라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들은 AI를 감독하고 AI와 협업하고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는 직업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들은 모두 높은 감성지능을 요구할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심리지능이 곧 연봉이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데이터는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성지능을 키우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면 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는 거예요.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와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심리학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